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후지기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문제 16번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장공사와 도장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두 가지에 관련된 얘기죠. 자, 미장공사와 도장공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1번 봅니다. 공정 내 경과 시간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정의 문제가 나오니까 공정 내 경과 시간. 자, 이건 공정이란 여러분 작업 과정을 공사 과정, 이걸 공정이랍니다. 그래서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른 경우에 발음과 발음 사이 간격. 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벌하면 재벌이죠. 그 사이 간격. 자, 두 번째. 자, 미장용 모래의 최대 크기는 발음 두께에 지장을 없는 한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래는 중요한 게 큰 것이 효과적이요. 좋아요. 자, 그럼 어떤 게 효과적이냐? 자, 균열 방지 목적이죠. 그래서 발음 두께의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균열 방지인데 이 큰 것은 크기는 발음 두께의 거기 보시면 반 이하. 자, 반절 이하.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바를 때마다 6mm 바릅니다. 그러면 6mm 반절이면 3mm. 즉 모래는 기본적으로 3mm짜리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 자,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 저장자로 이해할 때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 구조. 여러분, 도료 저장소는 이거 내화 구조도 되고 방화 구조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도료의 배합 비율, 실내의 희석 비율. 이게 중요하죠? 자, 페인트, 신너. 이게 배합 비율은 무조건 정확히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게로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로 쓴다고요? 중량비로 섞어 써야 돼요. 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결합제와 골재 및 혼화제의 배합은 중량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또는 집 등의 사용량은 결합제에 대한 용적비로. 지금 여러분 지금 5번이 틀렸네요. 5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제자를 쓰는 거하고 이 제자를 쓰는 게 달라요. 골재, 혼화제. 그렇죠? 재료. 얘는 자, 무슨 재, 무슨 문제, 혼화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 제자를 쓰잖아요. 무조건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많이 쓸 때는 반드시 그 비율을 부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용적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용적비. 자, 그러면 요거 쓰는 것은 여러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 쓰는 거죠. 자, 적게 쓰는 겁니다. 적게. 소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써야 돼요. 그래서 너를 쓸 때는 반드시 요게 들어가면 여러분 정확히 그럼 무게로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 교재는 중량비로 나와 있죠. 혹시 중량비나 질량비나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거 좀 입제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5번이 지금 바뀌어서 나와 있죠. 자,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중 미장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미장에서 옳은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1번. 미장의 발음 두께는 일정 두께가 유지되면 일의 발음에도 무방하다. 아니죠. 자, 미장은 얇게, 무조건 얇게 여러 번 하는 게 좋죠. 여러 번도 초벌저벌 정보를 기준합니다. 두 번째, 시멘트 모르타르 실내 바르기는 벽, 천장, 바닥. 항상 미장의 발음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다면 천장, 벽,
바닥 이 순서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잘못된 건 뭐예요? 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자, 회반적 돌로마이트 플라스타 마그네시아 시멘트 팽창성 재료. 여러분 지금 회반적 돌로마이트와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기경성 재료죠. 이 기경성 재료는 물 섞어요. 자, 근데 물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자,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의 증발만큼 이 부피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경성 재료를 우리가 자, 수축성 재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팽창성 재료는 수경성을, 자, 그다음에 기경성은 수축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표현이 지금 잘못된 거죠. 자, 네 번째. 회원적 발음의 원료는 소석해, 해초풀, 염물, 자, 모래 등으로 이중, 모래는 점도 조절용. 그렇죠. 여기서 요 모래는 균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점도를 가지고 점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4번이 옳은 거예요. 4번만 옳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수경성 재료는 경화가 빠르고 강도가 크며 수경성 재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시공이 용이하지만 수축균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 수경성의 자, 특징입니다. 자, 수경성의 특징. 첫 번째. 강도 커요. 자, 다음에 균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경화가 빨라서 그래요. 문제는 자, 다 좋은데 경화까지 빠른 건 좋은데 얘는 물이 있는 자체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좀 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모르타르 지르니까 뚝뚝 떨어지죠. 작업성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래서 작업성이 나쁘죠.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좀 파악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4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자,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자,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 19번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벽체의 타일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타일 공사입니다. 첫 번째. 자, 하절기 여름철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 죽임. 경우 1번은 물 죽임 후에 하자는 얘기죠. 두 번째. 치장줄로는 타일을 붙인 후 바로 줄눈파기를 하고 줄눈 부분을 청소한다. 참 이게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좀 하자고요. 정리 좀 합니다. 뭘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 요 치장줄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치장줄눈을 하기 전에 뭐가 나냐면 줄눈 파기가 있어요. 치장줄눈을 넣기 위해서 모르타르 부분을 파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장줄눈 넣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 조적공사에서 나오고 조적공사, 벽돌공, 벽돌에서 또는 블록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타일에서 나와요. 그러면 조적에서는 여러분 줄눈 파기는 언제 하고 줄눈 넣기는 언제 하냐? 치장줄눈 넣기, 치장줄눈 넣기, 줄눈 파기 언제 하냐고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정해져 있죠. 자, 봐요. 치장줄눈 넣기, 줄눈 파기는 조적공사에서는요 굽기 전에 파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타일에서는 이게 타일에서는 요 줄눈 파기를 언제 하라고 나오냐면 자, 타일을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조적에서는 요 치장줄눈 넣기는 빠른 시일 내에 네 하라고 나오지만 타일 공사는 치장줄눈 넣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타일의 하얀색 매지 얘기하는 거예요. 줄눈 넣기가. 자, 얘는요 24시간 경과 후에 하라고 나와요.
요게 분명히 달라요. 자꾸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좀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번 얘기가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치장조는 타일 붙인 후 바로 줄눈파기라고. 여러분 바로 줄눈파기 하는 건 뭐 표현 없으면 여러분 조적에 관련된 얘기죠. 그렇지만 타일은 얼마 있다가 하라고요? 3시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치장 타일의 줄눈, 치장 줄눈, 세로 줄눈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타일을 이렇게 붙였어요. 타일을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다 이제 하얀색, 자, 백색 시멘트로 줄눈을 넣을 건데 이 줄눈 넣는 방법은 세로 줄눈을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줄눈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뭐 먼저 한다고요? 세로 줄눈 먼저 다 뱉고 그 다음에 가로 줄눈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여러분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자, 봐요. 타일의 치장줄은 세로 줄눈 먼저 시공하고 가로 줄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세로 줄눈 먼저 하죠. 자, 먼저 하고 가로 줄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 얘기. 자, 네 번째. 창문선. 자, 문선등 계급 후 줄레와 설비 기구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네 번째 얘기 좀 할까요? 자, 창문선 또는 문선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문틀을 조금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문틀입니다. 자, 문틀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문틀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타일을 붙여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타일을 붙여가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뜨려서 해줘야 돼요. 자, 약간 떨어뜨려서 하는데 여기서부터 요 떨어지는 간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뭐가 있냐면 모르타르가 있어요. 이 모르타르에 그 두께는 10mm로 봐요. 원래 타일 줄눈 여러분 10mm짜리 없어요. 가장 많이 여러분 해야 9mm예요. 근데 왜 10mm 하냐고요? 자, 볼까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을 열고 닫으면서 어떨 때는 세게 닫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문의 충격이 자, 이 옆에 붙어 있는 타일에 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바짝 붙어 있으면 이 줄눈이 너무나 바짝 붙어 있으면 이 문의 충격으로 타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일을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요 줄눈을 갖다가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미리 떨어뜨린다고요? 10mm 정도. 그것 때문에 10mm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타일은 충분히 뒷굽. 여러분, 타일의 뒷면에 보면 굽이 있어요. 즉,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타일 뒷면을 보면. 자, 여기 보면 타일 뒷면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타일이 잘 붙어요. 특히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평평한 것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공기층이 없어서 완전히 밀착이 잘 돼요. 평평한 게 여러분 잘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공기층이 있어서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요 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는 것. 요 부분에 여러분 유약이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유약이 없어야 돼. 왜? 그래야 거칠어서 잘 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19번 문제는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에 문제 22번. 타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타일입니다. 첫 번째, 도자기 타일은 자기질 타일을 위해서 흡수를 넣고 내장용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자, 이것은 자기질 타일이 있고 도기질 타일이 있고 석기질 타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타일의 좋고 나쁨을 따진 것은 흡수율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질 타일은 보통 자, 1 내지 2% 정도. 요거 3%까지는 봐주라고 그랬죠. 자, 독이질 1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10에서 20% 정도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석기질 타일입니다. 석기질 타일이 보통 10% 이하가 돼요. 그래서 자기질은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자, 물기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물기가 많아도. 그래서 자, 외부용. 자, 물 사용 많은 곳. 많은 곳은 자기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독이질입니다. 자, 조기질은 주로 내부용만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물 적게 사용되는 곳에서 써야 되는 거죠. 자, 석기질을 여러분 외부용으로 쓸 수 있어요. 주로 얘는 벽이나 특히 바닥에 깔면 좋은 게 얘는 표면이 거칠어서 안 미끌리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1번 표현을 봐요. 독이질이죠. 자, 독이질은 자기질에 흡수율이 높으면 내장용, 내부용으로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벽 타일 붙이기에서 내장 타일 붙임 공법에는 압착공법, 계량 압착공 붙이기, 그 다음에 동시 줄눈 붙이기 있는데 여러분 지금 2번에서 2번 편 좀 잠깐 볼까요? 거기 보시면 계량 압착 붙이기 있죠. 얘는 자, 내장용 공법이 아니라 외장, 밖에 붙일 수 있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지금 정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경우 붙임 모래타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2번 바르고 총 두께는 4에서 6mm를 표준한다. 야,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모자이크 타일은. 자, 네 번째, 타일에서 동해란 타일 자체가 흡수한 수분이 동결에 따라 생기는 균열과 타일 뒷면에 스며든 물이 얼어 타일 전체를 떨어뜨린다는 표현이 방리입니다. 자, 이걸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 타일 붙임면에 모래타라 바탕 바르면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자, 구배를 유지하되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바닥에서 타일용 바닥은요, 그 구배가 합쳐서 1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2 이상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너무나 구배가 커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넘어진다는 편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자, 방지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분의 1 이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였죠. 자, 다음에 이제는 우리 도장공사로 넘어가는데요. 도장공사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도장공사 문제 2번입니다. 자, 유성 페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자, 유성은 기름 성분이 있는 페인트를 유성 페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름은 동식물성 기름을 얘기하는 거지. 뭐 휘발유 이런 거, 신나 이거 기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성 페인트인데, 자, 유성 페인트 먼저 이 성분을 보면 안료가 있고, 자, 여러 가지 기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건조제가 있고, 희석제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자, 요 안료는 색깔 내는 원료죠. 색깔을 냅니다. 자, 유류가 있는데, 이건 뭐 건성유라든지, 자, 보일드유, 이런 거 없으면 피 맞아요. 이런 게 없으면 뭐 참기름도 되고 들기름도 돼요. 이거 동식물성 기름이잖아요. 다음에 건조제. 자, 건조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도막에 균열이 생겨요. 왜? 너무 빨리 굳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막에 균열이 발생돼서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희석제입니다.
자, 이 희석제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신나예요. 그러면 신나를 왜 타냐고요? 신나를 타야 여러분 붓칠이 잘 되는 거죠. 희석이 돼서. 그래서 자, 붓칠이나 롤러칠이 잘 되는 거죠. 즉 작업성을 좋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성 페인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유성 페인트의 특징. 첫 번째, 이 유성 페인트는 광택이 납니다. 자, 광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기름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얘는 알칼리에 약합니다. 결론은 알칼리에 약하다는 얘기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데 칠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지만 내구성. 자, 내구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목재나 철판에 많이 칠하죠. 자, 그런데 얘는 열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 열 사용 근처는 사용을 좀 자제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열에 의해서 얘는요, 즉, 이 유성 페인트를 가스레인지 주변에다 설치하면 그 발라버리면 나중에 가스레인지 열기 때문에 볼록볼록 이러면서 나중에 까맣게 탑니다. 유성 페인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바르지 않은 거, 거기 보면 여러분 1번 내구성이 있는 편이다. 그렇죠. 내구성이 크다고 했죠. 자, 표면의 막 현상으로 광택, 알칼리에 약하고, 그 다음에 화학 변화 없는 곳에 내외부 다 쓰죠. 그 다음에 철제는 유성 페인트를 칠하는 광명단을 위에 칠한다. 여러분 지금 5번이 틀렸는데, 여러분 광명단이 뭐냐면, 자, 녹막이 페인트예요. 자, 철에 여러분 녹막이 페인트 이름이 뭐라고요? 광명단. 그러면 녹을 막으려면 이 광명단은, 이 녹막이 페인트는 자, 가장 먼저 발라야 하는 거지. 해야 하는 거지. 나중에 칠하는 거 없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잘못된 표현 뭐냐? 녹막이 페인트, 즉 광명단을 칠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유성 페인트를 철 위에다 칠해야 되는 거지. 자, 유성 페인트를 먼저 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유성 바니쉬.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우리의 유성 바니쉬에 관련된 얘기인데 먼저 바니쉬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요. 자, 바니쉬는 크게 종류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유성 바니쉬, 또 하나는 휘발성 바니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성 바니쉬의 특징은 건조가 좀 느려요. 뭐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그래서 얘가 건조가 빠르죠. 그럼 유성 바니쉬는 이렇게 건조가 자, 느린데 주 목적은요, 목재 가구용이에요. 자, 이렇게 목재 가구에 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을 내포가 있냐면 너는 밖에다 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드시 실내용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휘발성 바니쉬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또 존재합니다. 자, 휘발성 바니쉬는 하나는 레이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라카가 있네요. 그러면 레이크는 주 목적이 목재 가구용이에요. 그러면 라카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만 여러분 쓰냐면 자동차 페인트 할 때 라카죠. 그러면 목재 가구용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이게 실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동차에 페인트 칠한다는 얘기는 실내요, 실외요? 당연히 실외지. 자, 그런데 이 라카는 반드시 자동차에 칠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표현은 반드시 이 라카를 칠할 때는, 즉 자동차에 페인트 칠할 때 여러분 붓으로 칠하는 거 보셨어요? 뭘로 칠해요? 스프레이 칠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스프레이 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빨리 굳은 속 건성용이어서 그래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유성반이색 관한 설명종을 바르지 않는 거 건조 느려요. 자, 다음에 유성 페인트보다 내후성은 좋습니다. 왜요? 실내용이잖아. 여러분 유성 페인트는 실내 다 쓸 수 있지만 얘는 실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목재부에 바르고 자, 그렇죠. 목재가고요. 그다음에 실내 칠공사에 많이 쓰이고 다음에 5번째 외부용으로 적합하다는 표현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있어요? 5번에 있네요. 그래서 저 3번은 지금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저는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도장공사에 대한 기술적 옳지 것. 도장공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유성 페인트에 사용되는 신느는 10에서 20% 정도 희석. 자, 여러분 유성 페인트에서 사용되는 자, 그 신느는 그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보통 10에서 20% 정도. 자, 두 번째. 자, 바니쉬는 바니솔을 써서 나뭇결에 수직으로 이동. 여러분 바니쉬는 말 그대로 니스인데 자, 얘는 여기 전용 솔이 있어요. 좀 부드러운 솔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솔질을 할 때는 반드시 결의 같은 방향으로 결과 똑같은 즉 나뭇결과 평행으로 가야 돼. 수평으로 가야 되지. 즉 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있어서 나무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붓질을 이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붓질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수직이 되면 이 결 때문에 여기가 니스가 볼록볼록 올라와 있어요. 안 예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도장공사는 보통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고 자, 네 번째 좀 봐주십시오. 네 번째 보면 도장용 바탕재는 온도 20도씨 기준으로 약 28일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 알칼리, 즉 도장에서 그 바탕재는 그 pH 농도가 자, 알칼리도는 pH 9 이하여야 됩니다. 너무나 알칼리성이 진해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칼리가 보통 9 이하, 간혹가다 7에서 9 이런 9 정도라고 나오죠. pH가. 이래도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바탕에 균열, 구멍 등의 주인은 물취급을 한 다음에 석고 퍼티. 여러분 석고 퍼티가 뭐예요? 우리 일본말로 쓰는 게 있죠. 빠데 여러분. 자, 얘는 어떤 구멍 같은 걸 메꾸는 거죠. 메꾼 다음에 이게 굳은 다음에 갈아주면 돼요. 근데 왜 석고가 좋을까요? 여러분 석고는 잘 갈리고 그 다음에 잘 굳어. 또 수경성이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석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이렇게 8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